예, 기저효과. 기저효과의 종목들, 종목.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산회전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산회전율. 자산회전율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기저효과에 접근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이견이 없을 거다. 자, 자산회전율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선별하는 부분에서 요거는 기본적 분석이니 잡아보세요. 기본적 분석이니 여기에서 240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서 선별을 하면 첫 번째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관이 좋아하는 자산 회전율, 그렇죠? 기본적 분석이 들어간 거고, 누가 좋아해요? 수급 분석, 기관들이 좋아하는 수급 분석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고 선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주가가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건, 기대로 언덕은 있다. 기대로 언덕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안전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책을 만들지 않고 움직이면 나중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우왕좌왕 하다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시장 판단을 하는데 쉬운 시장인데도 어렵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정말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헷갈려서 팔아버리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만들어 가야 돼요. 뭐 한 번에 상한가 들어가서 빨리 더블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요, 자산은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면 불어납니다.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얘기예요.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분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을 먼저 해놓고 가격 분석. 뭐 둘이는 거의 그 동시 패션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급 분석을 해놓고 최소한 이것까지는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리스크 분석이나 심리 분석, 통찰력. 리스크 분석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사이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지션 사이징을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여기 리스크 분석 이렇게 놓으니까 위험이 있고 뭐 부도 위험이 있고 아니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이 있고 환율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을 분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좌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포지션 사이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얼마만큼을 내가 투여할지를 분할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10종목 중에서 잡아보세요. 10종목 중에서 7종목이 아니지 8종목이 하락을 했어. 그럼 나머지 2종목에서 이 8종목의 하락 부분을 복귀하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리스크 분석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게 포지션 사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지션 사이징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240 라인 하나 배우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240 라인 하나 배우신 거예요. 240 라인 하나로도 굉장히 신 대표님, 야 이거 주식 이렇게 보는 것도 새롭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는 제가 뭐를 알려드렸어요? 기관, 그죠?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자산회전율이 높은 기업. 이게 뭐예요? 이게 자산회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셨을 거고, EV EBITDA, 그죠? 그죠? 제가 써드릴게요. EV 슬래시 TDA. EV EBITDA입니다. 그래서 EV EBITDA를 보기가, 이 EV EBITDA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자산율이 높은 기업인데, 그냥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군. 요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좀 더 쉽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EV EBITDA를 보려면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EBA 에비타는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상태에서의 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스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본질 가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PER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PER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PER 계수가 낮으면 좋은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PER 계수가 낮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감안되어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사공 라인의 규칙 4가지를 실예를 들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사공 라인의 규칙은 이사공 라인 규칙 4개. 1번 규칙 4개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규칙이 있어요.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자, 1번서부터 한번 봐봅시다. 1번 규칙 요거 한번 보실래요? 1번 규칙 061970 한번 봐보세요. 이게 LB세미콘인데요. LB세미콘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40 라인을 보고 매매를 했으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맞죠? 그죠? 240 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240 라인.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원을 그릴 거고 240 라인. 240 라인에서 견조하게 타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240 라인에 올라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규정적으로. 그리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거래량이 늘거나 오실레이터가 반응하는 거거나 이걸 보고 움직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올라오는 부분에서 누가 사는지. 기관이 사는 거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관이 사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보다 기관을 더 중요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관들이 선별하는 종목이 기준. 그죠? 그래서 이거 어제 제가 공부시켜 드린 겁니다. 이거. 특히 EBA 에비타. 이걸 공부시켜 드린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이견 없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매매를 했어요. 자, 기관들은 주가가 올라오는데도 계속적으로 추적 매매를 한 거. 이걸 뭘까요, 이게 추세가 형성된 부분에서 시세 추종을 하는 겁니다. 시세 추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저는 매매에 대한 방법이 시세 추종 전략적인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시세 추종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사용을 해요. 이게 아직 안 나왔네. 그죠? 여기 보면, 시세 추종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 잡아보세요. 주식 매매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가치주를 매매하고 추세 매매를 해요. 최근에는 짧게 매매하는 거죠. 중기 투자자지만 지금 짧게 매매하는 거고. ETF 매매는 차수 트레이딩이 아니라 시점 트레이딩이 되기 때문에 시세 추종을 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아시겠죠, 그죠? 그 부분에서 뭐 ETF든 뭐 주력선을 찾아라, 이상홍 눌림목을 찾아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지지선을 찾아라 이런 거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추세 매매, 시세 추종 매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기관들은 가격을 추종하면서 시세 추종을 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래서 5,000원에 산 거, 4,000원에서 5,000원에 산 거, 5,000원에 산 게 지금 10,000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100% 수익 난 겁니다. 더블이 난 겁니다. 이렇게 추종을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1번 규칙 이해됐다. 하여튼 간에 확인을 했다. 100% 이해가 안 되지만 확인을 했다. 자, 2번 규칙 알려달라. 2번 규칙이거든요. 2번 규칙에 여기를 보면 돼요. 주가. 올라탄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에는요, 이 오실레이터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신용 들어올 때는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얘는 외국인들이 컨트롤한 거야. 외국인들이 컨트롤한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그쵸? 가격, 가치, 수급까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와, 여기까지. 외국인들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시세 추적하고, 신용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쫓아가기 힘들어요. 기관들도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버리지. 그죠? 차라리 돼지 열병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업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더 안정적일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돼지 열병 끝났다라 그러면 그거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건 빠질 때 잘 팔고 나오면 괜찮겠지만 못 팔고 나오면 죽음이라고. 맞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종목의 이 종목을 사가지고 내 자산을 불려주는 것도 좋지만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멈춰 있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3번에 대한 규칙은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이상욱 라인의 3번 규칙. 이거 동그라미 쳐야지. 동그라미 쳐야지. 올라오고 조정받고 N자. 그죠? 간혹 가다가 이 N자가 세네 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튀어 올라올 때. 우리가 살 때에는 이 부분에 사는 겁니다. 조정받을 때. 최소한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부분, 오실레이터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도 요거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 구석은 있어야지, 그죠? 당연히 믿을 구석은 있어야지, 그죠? 기관들. 올라오는 거 보시죠, 그죠? 보시죠. 요렇게. 3번 규칙 이해됐다. 자, 봐보세요. 멧돼지 차트가 되는 겁니다. 멧돼지 차트. 보이시죠? 콱 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상욱 라인에 지켜보고 있다가 콱 하고 올라오면 따라 들어가는 거. 따라 들어가도 돼요. 눈에 보이죠, 그죠? 눈에 보이죠?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세게 얘기한 거, 샘포. 기가 막히잖아요. 보이셨죠, 그죠? 따라 들어가야지. 이거 샀으면은요, 이게 6,000원이니까 64, 24, 4배 났네, 4배. 이렇게. 1번 이해됐다. 되었다. 이해 오케이. 3번 규칙. 알게 됐다. 4번 규칙. 와, 멧돼지. 찾았다. 도움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립니다.